알면 할수록 좋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아지는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러시아 얘기랑 같은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1월 31일 벌써 2021년의 첫 달이 끝나가는 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네,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에서 새로 생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니 갑자기 법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IT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 이름이 넷플릭스 법이에요. 넷플릭스 법? 본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름이 아니겠죠? 네. 넷플릭스 법이라는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텐데 그게 뭔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언론에서 이걸 줄여서 넷플릭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 그러니까 어쨌든 통신을 이용한 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인데 뭐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안정 수단을 확보한다. 뭐 어느 법이나 다를 바 없이 좋은 의도로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의도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 인터넷망이 설치가 돼 있죠.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LG U+ 같은 이걸 이제 ISP라고 합니다. 사업자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에 책임과 비용을 지지 않아요. 반대로 돈을 안 내요? 네, 국내 사업자는 내고 있어요. 그렇게 불공정했어요? 네, 그쵸,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고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익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무임승차한다고? 그래서 넷플릭스법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미 2020년에 시행된 법안이고요. 한참 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2020년에 시행이 됐고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적용 대상을 갱신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너네 이제 돈을 내. 이 우리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만약 서비스가 되지 않아 오류가 나고 막 다운타임이 생기고 이러면 너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좀 내야 돼 라고 하는 대상들을 21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은 이미 되었고 방통이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하는구나. 네, 이미 개정은 되었고 이제 6개 업체가 2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예요? 궁금하다. 자,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 네, 첫 번째 업체 구글. 그리고 구글 쭉쭉 불러드릴게요.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웨이브라고 해서 6개입니다. 다 들어본 네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고 콘텐츠 웨이브는 혹시 그 다시 보기 서비스하는 웨이브라는 그 앱이라고 해야 되나? 어플 아세요? 살짝 생소하나? 뇌리에 살짝 스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상파 3사랑 SKT가 합작을 해서 이제 다시 보기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약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포함이 되었고 총 6개 적용 대상입니다. 어떻게 6개를 뽑았느냐? 직전 연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죠. 4분기. 그 동안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1%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공평하게 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구글이 전체 트래픽량의 25.9%를 처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트래픽이라 하면은 뭘 어떻게 봐야 되죠? 전자파라고 봐야 되나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트래픽이라는 게 있다고 치고 구글이 25.9%를 처먹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24시간에 4분의 1을 구글에서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구글이라고 해서 혹시나 나 구글 뭐 쓰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가 구글의 대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가 25.9%를 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4.8%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네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3.2%, 그리고 네이버가 1.8%, 카카오가 1.4%, 콘텐츠 웨이브가 1.18%예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다 1%대고 네. 해외 업체 3개가 뭐 다 합치면 지금 거의 뭐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트래픽이 뭔데? 네. 트래픽이 뭔데 이걸 1%라고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너네 이제 돈 내라고 했을까? 네. 트래픽이라는 걸 이제 인터넷과 트래픽이라는 게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비율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네. 뭐 SKT나 KT나 LG U+ 같은 ISP 사업자들이 막 인터넷을 깔아놔요. 네.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똘기님이나 제가 뭐 핸드폰에서 LTE를 쓴다, 5G를 쓴다, 집에서 인터넷을 쓴다. 그러면 돈을 내죠. 네. 고속도로 통행비를 내는 거예요. 톨게이트. 그렇죠.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뭐 집에서 게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이제 당연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ISP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인프라를 깔아놨으니까 쓰는 만큼 내고. 그렇죠. 통행료 받고 네. 들어와서 니들 맘껏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특정 업체가 갑자기 수십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글이나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들이 네네. 갑자기 고속도로를 다 막아. 자기들 차로. 그러니까 인프라는 똑같은데 네. 계속 차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차가 쏟아져 나오고 이 차가 아니죠. 막 덤프 트럭 같은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버스, 2층 버스. 그렇죠. 탱크. 막 뭐죠? 탱크라고 해도 돼요. 막 네. 비행기가 도로로 다니고 막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SP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죠. 고속도로를 깐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써 지어놨는데 너네가 이렇게 다 헤쳐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고속도로가 아닌데 왜 너희들이 여기다가 탱크를 갑자기 고속도로에다 굴리고 네. 비행기를 굴리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인 거예요. 그 트래픽이라는 게. 네. 누군가가 쓰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은 덜 쓰게 되고. 맞아요. 여러분이 티켓팅을 하거나 뭐 갑자기 수강 신청을 할 때 서버가 터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그 서버로 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바로 되네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버나 뭐 패킷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트래픽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겠군요. 맞아요. 양재 IC라는 곳이 항상 막히는 이유. 양재 IC가 물론 작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도로가 꽉 찼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양재 IC 얘기를 했지만 네. 양재 IC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속도로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콘텐츠만 쏟아내는데 왜 양재 IC만 우리 돈을 들여서 도를 넓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KT나 SKT나 LG U+가 아니 저 구글 저놈 봐라. 네.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막 콘텐츠를 쏟아내는데 왜 우리 보고 도로를 넓히라는 거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입법이 됐고 네.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ISP 사업자들에게 살짝 유리한 법이 만들어진 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미 국내 업체들은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네. 아까 뭐 1%라고 트래픽이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1%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비를 좀 더 많이 내고 있었어요. 원래 고속도로 통행비라는 거는 똘기님이나 저와 같은 커스터머, 네. 고객들이 내는 거였는데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심지어 연 1,0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도 그걸 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부정당한가요? 네? 부정당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이미 있는데 네. 왜 또 부담하는? 네, 근데 비슷한 법안이 또 생긴 거죠. 아,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 이름 자체도 넷플릭스 법이니까 이게 해외 업체들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큰 틀의 법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국내 ISP 업체들은 부담을 덜게 되겠죠. 네. 야, 양재 IC에 차가 막혀? 니네 오는 차들도 돈 내. 이렇게 막히는 건 니들 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좀 잘못 생각해 보면
아까 구글이 막 25%, 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합치면 거의 한 30%? 네. 이 정도 트래픽을 점유를 하고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는 다 1%대였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구글 같은 해외 업체 한번 잡으려다가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가 같이 맞게 생긴 거예요. 이 1%라는 기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외국 기업 때려잡으려다가 대한민국 기업 올가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 카카오 하면은 IT 업계에 약간 떠오르는 회사들이고 잘 키워내면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회사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유튜브로 막 20%를 점유하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유튜브보다 더 좋은 동영상 플랫폼을 낸 거야. 그래서 걔도 막 10%, 20% 점유하기 시작해. 네. 그럼 이제 이 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네. 이거 돈도 더 내야 되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쓰는 만큼 내야지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논의들이 있군요, 이 안에. 맞아요. 그래서 딱 지금 똘기니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발생 1%로 지정을 했고 네. 지금 뽑았잖아요. 네. 물론 뭐 기준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 뭐 데카콘 기업 다 모가지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 1%를 넘겼어. 네. 그럼 걔네들도 갑자기 그냥 잡히는 거예요. 너 1% 넘었네. 100만 명 이상 쓰고 있네. 네. 너네도 여기다 돈 내고 책임져. 이 인터넷 인프라망 고속도로에 대한 책임을 너희도 져야겠어. 네네.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렇겠죠. 네. 물론 뭐 잘 나가는 기업한테 돈 뜯는 거니까 정당하지 않냐라고 할 수도 네. 있겠지만 이게 기업의 성장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기업한테 돈 뜯는 거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기업적인 보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들어본 용어긴 한데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공공재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네. 이게 없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어야만 국가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고 그걸 네.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예요. 그렇죠. 민자고속도로 빼고 네.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들이 다 공공재인데 인터넷이 공공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인터넷은 근데 설치 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도로라는 건 고대 로마 시대부터 네. 사실 있던 거예요. 맞아요. 마차를 끌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도로를 통과할 때 통행비를 내. 막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막 뉴스에서도 나오면서 뭐 어느 지방 어느 업체 앞에서는 이 길을 통과할 땐 통행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러면 막 탐사 보도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가 공공재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고 인터넷 없이 뭐 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핸드폰 없이 산다는 거가 상상이 불가능하지만 그 핸드폰이 없다라는 말 안에 인터넷을 못 쓴다가 제가 보기엔 한 8할 이상 차지할 거예요. 더 크게 차지하죠. 그렇죠. 예전에 뭐 인터넷 없이 컴퓨터만 있어도 일주일 살 수 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네. 지금은 인터넷 없이 컴퓨터가 있으면 그게 컴퓨터인가 싶을 정도로 지뢰찾기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지뢰찾기하고 프리셀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도로다. 네. 이거는 공공재다. 그래서 망을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라는 의견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공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차 몰고 달려가서 저기 도로에 진입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 빠져나갈 때마다 돈 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그 인터넷이라는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편안하게 뭔가를 즐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이거 다 사기업들이 헤쳐먹고 있으면 네.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 먹는 거다. 그럼 뭐 국가 자본을 투입하자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쉽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도로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대 로마부터 네. 오랜 무구한 역사를 통해서 공공재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인터넷의 출현은 얼마 안 됐거든요. 끼케야 30년. 네.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그 잡고 있는 이 돈줄을
놓을 수 없죠. 네. 놓기 싫다기보다는 이미 그 수입원으로 통해서 돌아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약간 그런 게 생겨요. 통행료라고 만약 생각을 해보면 네. 대한민국의 통행료가 좀 비싼 편이다. 네. 그럼 서버를 일본에 두거나 중국에 두거나 좀 싼 곳에 두고 대한민국에는 서버를 두지 않고 정말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한참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이런 게 굉장히 접속이 느린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거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대한민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그 근처 국가에 서버를 두면서 한국에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끌어들여서 약간 살짝 힘겹게 이용하고 있던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양평 해장국을 양평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양평 해장국이 택배를 통해 받아서 먹고 있었던. 그렇게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해장국을. 그렇죠. 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그 페이지 자체가 느리고 뭔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다든지. 이게 얼마 전이었는데 작년 12월 중순쯤에 구글도 살짝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 구글도 한번 대대적인 장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장애가 났을 때도 이 넷플릭스 법에 의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법안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국민들 혹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도 포함이 돼요. 와, 이거 재밌네. 원래 회사의 서비스라는 것은 책임을 고객들한테 이제 고객과의 어떤 거래 관계를 통해서 지는 건데 법을 통해서 이 거래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강하게 규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트에서 캐시하는 그 포스기가 고장이 났을 때 고객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기가 고장나서 결제가 안 돼요. 옆에 라인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트에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캐셔 포스기가 안 되는 게 말이 돼? 너 책임져. 고객들이 지금 계산을 못 하잖아. 책임져. 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장애가 생겼다는 건 회사한테 굉장히 손실이에요. 근데 그 손실에 또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똘기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너네 왜 장애가 났고 어떤 이유에서 장애가 났고 얼마나 장애가 났고 뭐 추정되는 뭐 그런 규모가 얼마고 그거를 다 제출해 라고 실제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은 자체적으로 내사라고 해야 될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사기업의 어떤 실수나 비록 사기업의 손해로 끝났다 할지라도 어떤 서비스 실패 같은 걸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은데 많이 있죠, 사실. 많이 있는데 이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든 느낌이네요. 인터넷이 약간 연루된 서비스에 관련해서 국가나 어떤 법적인 권력이 조금 더 눈을 가까이 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어느 정도 반대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한 3시간 먹통되면 사실 짜증나잖아요. 그거 좀 책임져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스타트업들이 잠깐 장애가 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물리면 뭔가 성장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합니다만 법안뿐만 아니라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이 공공재냐? 아니면... 그렇죠. 인터넷이 공공재냐. 그리고 공공재가 아니고 돈 내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은 옆 나라에다가 두고 서비스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규제를 심하게 하면 옆으로 삐져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공공재라고 하기에는 ISP라는 사업자들이 이미 자기들 돈으로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국가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좀 공산주의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는데 인터넷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망 중립성이 없다라고 미국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국 차원에서 맞아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다는 게 약간 정부의 어떤 맞아요, 결정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망 중립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고 그러니까 뭐 거기도 버라이존, AT&T, 맞아요. T모바일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그 기업들이 사비로 다 깔아놨는데 이제 와서 공공재라고 하면 뭐
공적 자금으로 걔네 월급 주자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쨌든 여러 계산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일환으로 뭐 앨런 머스크가 뭐 와이파이를 위성에서 터트린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게 만약 망 중립성이었다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 중립성이라는 게 제가 좀 약간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인터넷의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욕심이라고 하면 좀 나쁜 단어 같지만 그 추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윤 추구가 곧 인류의 발전인데 망은 중립해.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만약 도로가 공공재가 아니었으면 눈발이 와도 얼지 않는 도로 네.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정말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 수완을 발휘해서 얼지 않는 도로, 막 물이 고이지 않는 도로, 곡선으로 춤추는 도로, 뭐 그쵸, 막 물을 털어내는 도로, 네. 막 이런 게 나왔을 수도 물 털어내는 도로 웃긴다. 그러니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 네. 그게 정말 우리가 도로를 올라갈 때마다 돈을 내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네.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로 타라라고 막 경쟁하면서 그쵸. 네. 뭐 어느 신도시가 지어지면 그 도로를 누가 수주할 거냐 막 이런 수준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공공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비슷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네요, 분명히.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물음이고 오래된 싸움이고 근데 약간 경제 논리상 망 중립성은 없는 게 맞아로 조금은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근데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핫하게 그 핫하다는 건 법안이 추진되면서까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토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정말 시의성이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남는 다음 계속해서 좀 고민해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신 느낌이네요. 네, 이거 관련해서 뭐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좀 대국에서 좀 큰 나라들에서 미리 나오는 법안이나 그런 게 있거나 뭐 한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거나 하면 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